예, 오늘 그 정주영 경영론 마지막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2주에 한 번씩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여러분들 열심히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그 정주영 경영론의 대미를 장식해 주실 김옥린 선생님 소개해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린 선생님은 현재 시와 소설 또 동화, 동시, 교양, 자기계발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역시 여러 군데 여러 조직이나 학교에서 활발한 강사로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이시면서 수필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지은 책으로서는 여러 가지 시집 또 에세이집 이런 것도 많고요. 총 한 50여 권의 저서를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실 책은 젊은이를 위한 정주영 성공 멘토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그 우리 종강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신 우리 김옥림 선생님 큰 박수와 함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울산을 제가 두 번째 와봤나요? 그런데 울산이 역시 우리나라 경제 산업 1번지답게 굉장히 활기가 넘치더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활기 넘치는 울산에서 울산대학교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울산이라고 하는 곳, 울산 제가 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울산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차가 거의 다 현대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역시 울산은 현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저는,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참 좋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의 철학이라든가 그분의 삶을 좀 널리 좀 알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분을 이렇게 널리 좀 알리고 싶은 것은 그분의 삶이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고 무에서유를 창조한 그 삶이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좀 널리 좀 알리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청소년들 그리고 여러분 같은 그런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분의 사상과 철학을 좀 알리고 싶어서 다각적으로 조명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전에 그분하고 뵌 적도 없고 그리고 또 현대로부터 쓴 커피 한 잔 얻어 마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잭 웰치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하면서도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우리 국내 기업인들하면은 잘 알지 못합니다. 중학교 그 특강을 가서 정주영 회장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몰라요. 학생들이. 모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누구냐? 빌 게이츠가 누구냐? 그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훌륭한 그러한 CEO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좀 더 열정을 가지고 그분의 삶을 좀 더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세계적인 그러한 훌륭한 기업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그것은 저는 제 작가의 사명이자 저의 철학입니다. 우리나라 것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많은 그러한 기업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정정회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을 강연을 하도록 그렇게 특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특강을 하면서 도중에 시를 한 편 또 낭송을 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특강 주제는 젊은이를 위한 정정의 성공 멘토링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또 멘토라고 하는 것이 요새 굉장히 이렇게 매스컴이나 또는 이렇게 또 굉장히 학술적으로나 부각되고 있는 것이 멘토라고 하는 용어와 멘토링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멘토와 그리고 또 대상자가 서로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정 회장이 살아오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 그 성공 멘토링 1을 보겠습니다. 정정과 유대인의 공통점을 배워라. 성공 멘토링 1이 정정과 유대인의 공통점을 배워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태인 하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태인이 어떤 민족인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자, 유태인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선 제가 왜 유태인을 이 시간에 거론을 하냐면은 가장 유태인을 닮은 사람이 바로 정정회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과 유태인들의 삶을 놓고 비교 분석을 제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우수한 민족이 바로 유태인입니다. 그러면 유태인들은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민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태인들은 탈무드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탈무드적 인간. 여러분 탈무드적 인간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예, 들어본 그런 학생들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탈무드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탈무딕 퍼슨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강연 원고가 그 교수님 이렇게 올려놓으셨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자료를 보고 싶으면은 그 인터넷 이렇게 해서 자료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쓰고 뭐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프리토킹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이게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탈무드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 탈무드는 유태인들의 그런 지혜서인데 그 탈무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지혜를 배우고 익힘으로 해서 새롭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인간형을 말하는 겁니다. 탈무드적 인간형. 쉽게 말해서 창조적 인간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탈무드적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여러분 그 마빈 토케어라고 했습니다. 이 마빈 토케어가 이 말을 처음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탈무드적 인간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탈무드적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유태인들은 공기인간이라고 합니다. 공기인간. 여러분 공기인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들어본 분 있어요? 공기인간 처음 듣습니까? 예? 예, 처음 듣는군요. 공기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기인간인데 이 공기인간을 루프트 맨슈라고 합니다. 루프트 맨슈. 루프트라고 하는 것은 하늘, 공기 이런 독일어고요. 맨슈는 인간이란 뜻인데 하늘, 공기, 즉 공기와 인간이 합쳐진 합성어가 바로 뭐냐면은 루프트 맨슈라고 합니다. 이 루프트 맨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디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유태인들의 핍박받고 억압받고 그랬을 때에 동유럽에서 유태인들 사이에 쓰이는 독일식 그 독일어 그 방언과 같은 그런 언어였다고 합니다. 이 루프트 맨슈라고 하는 것은 공기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기의 특성이 뭡니까? 공기는 조그만 틈만 있어도 스며들어요. 그죠? 문틈으로 스며들던가 창문으로 스며들던가 바늘구멍보다도 더 작은 그 틈이 있어도 스며드는 게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죠. 두 번째, 공기는 또 어떤 특징이냐면은 아주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든지 필요해야죠. 공기가 없으면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어느 곳에든지 적응하면서 또 누구에게든지 필요로 한 그런 의미가 바로 공기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태인들이 왜 이렇게 공기인간이 됐느냐면은 유태인들에는 크게 두 가지 그 유태인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유다이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태인들을 강하게 만든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다이즘이라는 게 있고 둘째는 탈무드에 있습니다.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 사상을 말합니다.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2000년 동안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운명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적인 특성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교회 다니던 안 다니는 걸 떠나서 오늘은 탈무드 관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면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이게 점령을 해서 유다 왕국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될 때까지 그들은 나라 없이 세계를 유립하면서 떠돌면서 잡초처럼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유태인들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유태인들이 환영을 받고 저렇게 두각을 나타내서 잘 살고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유태인들은 가는 데마다 찬밥 흰새였습니다. 유태인들 가는 데마다 유태인들은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유태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강해지지 않으면은 그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유대인이라고는 그 자체가 말살되어지기 때문에 꼭 살기 위해서 그들은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강해지게 된 그 이유입니다. 그 사상이 바로 뭐냐면은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이 자리에는 크리스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신교를 믿지 않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라고 하는데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유다이즘, 유태교라고 하는 것만 믿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정신을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주 굉장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철저합니다.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그 시간까지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철저한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정신이 유태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을 강하게 만든 것은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은 어린 시절부터 탈무드를 배웁니다. 그들을 가장 강하게 만들고 똑똑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유다이즘과 탈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그러한 공기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내놔도 살아남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북극에 갖다 놔도 이 사람 북극에 갖다 놔도 이 사람들은 수영복을 팔고 반바지를 팔고 그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루프트 맨슈라고 하는 겁니다. 공개인간. 두 번째 유태인들은 탈무드적 인간의 특징은 두 번째는 뭐냐? 배움을 중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배움을 중시했다.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또는 헤브라이어로 깊이 배운다. 그런 뜻입니다. 깊이 배운다. 뭘 하나를 배워도 대충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깊이 연구하면서 깊이 배운다는 뜻이죠.
탈무드가. 그래서 탈무드는 굉장히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탈무드라는 책이 말이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 책이 50종이 있습니다. 50종 이상이 있습니다. 각 출판사에서 탈무드라는 책이 잘 팔리니까 막 찍어내는 거죠. 우리나라에만 해도 탈무드가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50가지가 넘는 그런 탈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 세계를 가든지 간에 탈무드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탈무드에 열광을 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탈무드는 총 20권에 12,000페이지 그리고 250만 단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만들 때 유태인에는 그 랍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랍비. 우리 말로는 그 스승이라고 하는 뜻인데 랍비 400여 명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구전되어 내용을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것을 끌어모아가지고 책을 그들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리고 탈무드의 특징은 뭐냐면 삼국유사나 또는 삼국사기나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다시 말한다면 완료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탈무드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탈무드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려오는 것을 또다시 연구해서 거기다 살을 덧붙이는 거예요. 덧붙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탈무드에 계속 살을 붙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들에게 지혜를 길러주고 그들의 민족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탈무드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계속 진행형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방대한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배움을 중시했느냐? 그들은 항상 묻습니다. 왜? 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왜라고 합니다. 왜? 항상 왜입니다. 그리고 항상 수업을 할 때도 두 사람이 꼭 마주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도서관을 가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간에 꼭 그들을 혼자 하는 게 없어요. 항상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신의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그 왜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그들이 탐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창의적으로 길러냈고 그들을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만든 가장 근원적인 것이 왜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항상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왜? 날마다 왜? 내일도 미래도 계속 왜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탈무드를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역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항상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방법을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찾는 연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공부 방법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든지 배워라. 뭔가 배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알지도 못하면서 질문하지 않는 것처럼 오만한 것은 없다. 알지도 못하면서 묻지 않는 것처럼 오만한 것은 없다. 여러분들 질문 잘 하십니까? 교수님한테. 예? 오늘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씩 강연을 갑니다. 중고등학생들한테도 가고 또 일반인들한테 가끔씩 가는데 항상 앞자리는 꽉 차기 전에는 항상 앞자리는 좀 비어 있어요. 참 이상해. 오면서부터 앞자리부터 앉아야 되는데 꼭 뒷자리부터 앉아. 어디 가든지 간에 똑같네. 울산도 똑같네. 항상 뭐냐면은 그 의문을 가지고 그들을 항상 물어야 됩니다. 항상 묻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고 묻는 것이 그것이 나름대로의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배움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배움을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창조적이며 이상적이며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태어나면은 엄마가 무릎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젖만 떼면은 가르칩니다.
탈무드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아이가 듣든 알든 모르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놀이를 해도 아이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이가 스스로 뒹굴뒹굴 하면서 아이가 좋고 나쁜 것을 가릴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둬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머릿속에 인식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항상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민족의 얼을 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잊는 한 우리는 또다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줄 모른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강인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그들은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유대인들이. 네. 굉장히 강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1969년도 6.1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아랍군하고 인구 35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일주일도 안 돼서 항복을 시켜버렸습니다. 아랍군을 항복을 시켜버렸어요. 너무나 유명하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도 이 중에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날아왔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러나 아랍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은 불러갈까봐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보통 민족과의 다른 그런 점입니다. 또 하나는 1948년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 예멘이라든가 각 흩어져 살던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그 민족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끈끈합니다. 강합니다. 지금도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세요, 한번. 이집트를 비롯해가지고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전부 다 그들은 무슬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유독 유태교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가 그 많은 나라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아갑니까? 그들은 기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태인들이 강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고 강한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네 번째는 유머를 즐기는 낙천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들이 웃음을 잃었다면은 그들은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조크를 좋아하고 웃음을 좋아하고 일부러 유머를 그들은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머를 즐기고 있습니다. 조크라고 하는 것을 지성의 숫돌이라고 합니다. 숫돌이라는 것은 낫이나 또는 칼이나 이런 것을 벼를 때 쓰는 게 숫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유머를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의 칼날을 갈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나 프로이트는 아주 개그맨 못지않은 그런 유머 감각에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나에게서 가장 좋은 학교는 바로 유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있어서 최고의 학교는 바로 조크다. 유머다. 유머가 바로 나를 이렇게 내 상상력을 키웠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태인들은 탈무드적 인간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합리적인 인간관을 가졌습니다. 합리적인 거. 자,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만약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습니다. 근데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화를 절대 안 낸답니다. 어떻게든지 돈만 받으면 되니까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처럼 가가지고 해결사를 보내지도 않고 그들이 돈을 줄 때까지 최대한 기다려주고 또 그들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제공해주고 그래서 돈만 받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을 비난하지 않는답니다. 돈을 빌려줬더니 앉아서 줬더니 서서 받는다. 서서도 못 받네. 빌려달 때는 언제고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한답니다. 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인간관계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아놓고도 그리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들어진 권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력했습니까?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러시아, 유럽 가는 데마다 홀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만들어진 권위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가장 좋은 그런 얘기인데 이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탈무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공기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움을 중시했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창의적이고 그리고 진보적이고 이상적인 세계관을 가진 민족이다. 네 번째는 유머의 민족이다. 유머를 굉장히 좋아했던 유머의 민족. 다섯 번째는 합리적인 인간관을 가진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적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정정회장 얘기를 하면서 이 탈무드적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바로 이 5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교회장이 이 5가지의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탈무드적 인간을 보면은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스티븐 스필버그라든가 또 조셉 플리처라든가 또 그다음에 체 게바라였죠. 쿠바 혁명가 체 게바라.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듣던 사람들이에요. 많이 듣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대개가 다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만큼 뛰어난 그런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면은 노벨상이 1901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받은 것은 총 수상자 중에서 약 30% 가까이를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30% 가까이. 그런데 그들이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약 0.2%에서 한 3% 정도. 지극히 미비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인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구가 공식으로 된 건 아닙니다만은 다 합쳐봐도 2천만이 안 된다 그래요. 그렇게 작은 민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몇 명이나 학살했습니까? 자그마치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 그건 놀라운 일이죠.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0.2%에서 3% 정도.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전에는 다 숨겼습니다. 왜?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숨겼어요. 자기 신분을. 지금은 자기 신분을 이제 드러내놓고 있죠. 왜?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돈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태인들 함부로 못합니다. 미국 같은 데도 말이죠. 미국의 인구가 2억 7천 3억이 다 돼가는데 거기에 유태인들이 650만 명, 700만 명 이 정도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유태인들이 강해졌고 컸고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은 이렇게 특히 그들은 여러 문학, 예술, 음악, 경제, 화학, 의학 다방면에서 매우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 특히 그들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경제와 금융이랍니다. 경제와 금융. 노벨 경제학상 중에서 노벨 경제학상 노벨상이 있죠. 경제 그 분야에서 그들이 60% 내지 70%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이 그런 분야에 탁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정과 유대인의 공동점을 말씀드립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정정 회장의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5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정회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그 정정회장은 말이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개 인간이었죠. 루프트 맨슈입니다. 불패 인간형입니다. 불패 인간형. 자, 아주 가난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아주 가난했죠. 그동안 여기 여러분 특강 하면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특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삶을 끌어냈기 때문에 그 공개 인간이라고 합니다. 공개 인간. 아무것도 없었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도, 그죠?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겠죠? 소도.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뭡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뤄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고향을 떠나서 부도 노동요를 하면서 쌀집 배달원을 하면서 쌀집 가게 주인이 됐고, 그 다음에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하고 또 불이 탔습니다. 돈을 다시 구워서 다시 또 그 공장을 또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때 전쟁이 나니까 하지 못합니다. 광사를 하게 되고요. 다시 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다시 또 자동차 현대 그 자동차 공업사를 또 차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현대 토건사를 차려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합병해서 현대 건설을 만듭니다. 맨주모로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라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느냐. 우리는 그 생각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것이 바로 공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창조적인 이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정회장은 굉장히 외모는 굉장히 보면은 외모는 정말 시골 농사꾼 같이 생겼고요. 외모는 그렇게 보이지만 굉장히 그분은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분이었어요. 상상력이 탁월했고 창의력이 탁월했어요. 6.25 전쟁 때 아이젠하워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랬을 때 미군 부대에서 정정회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숙소를 하나 좀 만들어 달라. 어떻게 숙소를 만듭니까? 아무도 그걸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정회장은 자기가 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났으니까 다 사람들 피난 가고 없죠.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외국인들이 살던 데를 가가지고 그때 수세식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변기 뜯어다가 하고 보일러 갖다가 설치하고 즉흥적인 상황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렇게 아주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리고 유엔 묘지를 갖다가 아이젠하워가 방문한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에 거기를 갖다가 대통령 당선자가 오는데 어떻게 흙을 받고 갈 수 있느냐. 거기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단장을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남들은 전부 다 못한다 그랬을 때 정정회장은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이 겨울날에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터무니없는 약속을 할까? 그러나 정정회장 생각은 달랐죠.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볼이 때를 입혀가지고 거기를 잔디처럼 깔았습니다. 그랬더니 미군 부대에서 뭐라 했습니까? 미군이 뭐라 했습니까? 아주 원더풀에다가 정말 뷰티풀에다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정회장이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가 일어나게 된 가장 기초가 되었고 가장 주춧돌이 된 사건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못 해내는 것을 정정회장이 해내면서 그 센스, 상황적인 판단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정정회장은 또한 유머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요. 무서웠지만은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 그 다음에 그는 배움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치하문. 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 배움을 중요시했다 그랬죠. 불치하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못 배우고 그런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으면 배우는 정신이 바로 불치하문입니다. 그 불치하문의 정신을 가진 것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정경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장집에서 신문을 갖다 빌려다 읽고 그 어린 나이에도 그리고 나폴레옹과 링컨 위인전기를 읽고 거기서 불굴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이 정경회장이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은 바로 나폴레옹과 링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결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쌓아올린 그러한 실제적인 지식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경회장의 성공 그 조건이었고 성공의 키워드였습니다. 두 번째, 성공 멘토링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모든 성공은 실천에서 옵니다. 꾸준한 실천. 그래서 꾸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다 말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아주 기가 막힌 꿈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계도가 완벽해도 그 설계도 자체만 가지고 건물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까? 설계도 자체만 가지고 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설계도를 보고 기계를 조립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그렇게 해야지만이 실천을 해야지만이 하나의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배가 만들어지고 건물이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꾸준한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꾸준한 실천력. 하다 말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꾸준히 뭔가를 한번 했으면 꾸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뭘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아는 걸 왜 얘기를 하느냐? 알아도 못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알아도 못합니다. 우리는 알아도. 그런데 뭔가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왜 못하느냐? 알아도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하다 말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꾸준한 실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와 무기여 잘 있거라. 하여튼 나도 작가지만 이를 보면은 참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제목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예? 누굽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이. 한번 물어봅시다. 누굽니까? 중학생들도 알던데. 예? 여러분들 알면서도 대답 안 하는 것 같아. 아유, 뭐 그런 걸 다 물어보냐고. 그렇습니까? 그래요? 아니스트 해밍웨이죠, 해밍웨이. 이 해밍웨이가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 참가를 합니다. 가서 이제 전쟁에 참가를 해서, 부상을 입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종군 기자로 다시 치료를 받고, 이번에는 이제 전투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군 기자로 이제 참여를 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참혹해요. 너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쏘고 부수고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해밍웨이가 봤을 때는 너무나 비극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이 끝나고 와서 쓴 소설이 바로 뭔지 압니까? 무기여 잘 있거라예요. 무기여 잘 있거라. 그런데 이 해밍웨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 지금도 추앙받고 있고요. 해밍웨이가 어떤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지 여러분 알고 있죠?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The Old Man Sea라고 하는 거.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해밍웨이한테 말합니다. 당신은
천재죠? 아닙니다. 당신은 타고났죠?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우연히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을 함으로써 성공했다. 그렇게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꾸준히 노력해서 오늘날 내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 같으면 그럴 겁니다. 자기의 재능을 자랑할 거예요. 그래, 나는 역시 천재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높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연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함으로써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꾸준한 노력의 그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말이 또 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그 유럽을 비롯해 가지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까지 로마가 지배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단숨에 뭔가를 할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어요. 정선에 가면. 내가 강원도 살기 때문에 원주에 내가 지금 원주 치악산 밑에서 내가 집회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원주에 가면은 그 강원도에 가면은 정선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부. 거기 가면은 그 카지노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강원랜드라고. 거기 가면은 인생은 한 방이다. 그저 인생은 한 방이야, 한 방.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습니다. 한 방 하려고 왔다가 쪽박 찬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떠나지 못한다 그래요. 거기서 노숙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돌고 있습니다. 한 방 믿다가 그냥 한 방에 가버렸어요. 한 방 믿다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꾸준한 노력을 해라. 뭔가 이루고 싶으면 꾸준하게 하라. 그 사람들은 꼭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한 방이 어디 있습니까? 한 방 믿다가 그 사람들을 평생 쪽박 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울산대학교, 우리 경영대학교 여러분들은 한 방 믿지 마세요. 한 방이 여러분 인생을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 방 좋지 않습니다. 그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